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주 올리지 못하는 점 구독자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할게요. 제가 이번에 차를 한 대 가져왔는데 예전에 제가 타던 그 A4를 보내고 제규어 E-페이스를 가져왔습니다. 현재 그 A4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A4가 예전의 A4가 아니죠. 그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 패밀리카로서는 뭐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한 가지 문제가 세단이다 보니까 그 아이를 그 카시트에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허리를 굽혀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SUV를 찾아보게 됐고,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를 또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와이프가 그 큰 차를 또 운전하기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작은 SUV 중에서 골라야 했었거든요. 사실 처음에 이제 구매하려고 했던 차는 그 캐딜락 XT4였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시승을 해봤는데 제가 알던 그런 캐딜락의 느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승차감이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일단은 패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고른 것이 바로 이 제규어 E-페이스였는데 단종이 돼가지고 신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무리를 해서 이보크 신차를 구입하자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까지 넣어놨다가 우연히 이제 엔카에서 신차급 중고인 현재 이 차를 보고 바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. 사실 제가 그 뭐 BMW, 뭐 벤츠, 포르쉐 이런 독일 차들 경험만 많지 영국 차에 대한 경험은 그 제규어 F타입을 타본 거 말고는 없거든요. 근데 그 제규어 F타입이 워낙 제 기억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그런 차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규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고민은 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차의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를 선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사실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차를 타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디자인만 보고 거의 사왔다,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그런데 역시 이 차라는 것은 시승을 꼭 해보고 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. 단종된 차를 길게 리뷰할 필요는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이 제규어 E-페이스는 정말 그 훌륭한 컴팩트 SUV이기 때문에 나 홀로 운전자에게는 10점 만점에 대략 한 9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고, 가족이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타고 다니기에는 10점 만점에 한 4점 내지 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뒷좌석의 그 어떤 승차감까지 별로였다면 한 2점이나 3점 줬을 것 같아요. 일단 나 홀로 운전자일 경우에 제가 9점을 준 이유는,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컴팩트 SUV 중에서는 이 제규어 E-페이스가 가장 운동 성능이 뛰어나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. 솔직히 이 차를 타보고 처음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SUV가 맞나 싶은 어떤 그런 움직임부터, 엔진은 뭐 2000cc 가솔린 엔진인데 출력도 상당하고 가속감이나 또 이제 가솔린 엔진 치고는 이 순간 토크감도 되게 괜찮고,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세로 배치 엔진이 아니라 이 가로 배치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도 되게 좀 괜찮고요. 또 무엇보다 이제 RPM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엔진이 되게 그 어떤 그 부들부들 거리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좀 증가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, 아무튼 이 E-페이스의 가솔린 2000cc 엔진은 굉장히 좀 마음에 쏙 들고요, 일단. 그리고 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E-페이스의 이 셰시나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. 사실 우리가 이 수입차 하면은 독일 차를 떠올리고, 실제로 여러분들은 독일 차를 많이 타고 계시죠. 물론 저도 이제 독일 차를 타고 있지만, 근데 이 영국 차가 뭐 고장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많이 까이고 있긴 한데, 한편으로는 이 영국 차가 가지고 있는 셰시나 그 서스펜션의 그 느낌,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승차감, 이 승차감만큼은 그 영국 차가
독일차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뭐 어디까지나 이 승차감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승차감만큼은 영국차가 독일차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, 뭐 고급스럽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독일차는 한쪽으로 조금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물론 안 그런 차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독일차가 스포츠성이 좀 강한 차면 편안함이 조금 떨어지고, 또 반대로 이제 편안한 차면 조금 스포츠성이 떨어지고,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, 근데 그런 느낌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. 물론 그 독일차 중에서도 그 두 가지 성향을 고루고루 이제 갖추고 있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브랜드가 이제 바로 아우디가 있는데, 아우디는 그 왠지 모르게 조금 심심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 운전자로 하여금 뭐 운전자를 그 흥분시키는 능력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영국차는 스포츠성과 그런 편안함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동시에 그 느낌이 뭐랄까 조금 더 세련됐다고 해야 될까요? 또 이렇게 적당히 이제 흥분도 되면서 그리고 뭐 이런 노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충격 자체가 그 엉덩이를 넘어서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진 않고 엉덩이 정도에서 딱 약간 멈추는 그런 느낌. 뭐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하긴 한데, 어쨌든 영국차와 독일차를 좀 번갈아 많이 타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무슨 뭐 제기호에서 가장 엔트리 모델 타면서 지금 영국차의 어떤 그런 승차감을 운운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. 이 제기호의 가장 소위 말해서 핫바리 모델, 그 엔트리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셰시나 서스펜션의 세팅, 이런 완성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제기어의 이 셰시와 하체 세팅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. 더군다나 이제 제가 또 놀랐던 것은, 이런 엔트리 모델은 사실 이 앞좌석 승차감에 비해서 뒷좌석 승차감이 굉장히 좀 허접하죠. 굉장히 통통 튀고 허리도 아프고. 근데 이 페이스는 그 리어의 완충 느낌 자체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앞좌석과 거의 이제 동일하게 느낄 정도로 뭔가 이 통통거린다던가 막 이렇게 뒤가 헐렁헐렁 한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이 점에서 굉장히 좀 놀랐거든요. 이 차의 뒤쪽 그 서스펜션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의 리어 느낌은 굉장히 좀 훌륭합니다. 네,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계속 말이 길어지네요. 아무튼 아니 차가 이렇게 좋은데 왜 그 패밀리카로서는 점수가 4점이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일단은 뭐 공간이 많이 좁습니다. 물론 뭐 저는 공간이 이제 좁다라는 것을 알고 샀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습니다만, 넉넉한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뭐 이 차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제가 진짜 불만인 것은 바로 이 트랜스미션입니다. 제가 진짜 웬만해서는 뭐 쓰레기다 뭐 이런 뭐 거지 같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, 뭐 쓰레기까지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고 약간 좀 거지 같다? 아니 무슨 미션이 이렇게 막 울컥거리는, 그 운전자가 울컥거릴 정도의 미션이라니 진짜 21세기에 이런 차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ZF 9단 미션이라고 하는데, 아니 뭐 BMW에도 ZF 미션이 들어가는데 BMW는 절대 이렇지가 않거든요. 근데 왜 같은 ZF 미션이 제규어에 올려지면 이렇게 허접한 미션이 되어버리는지는 저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, 어쨌든 정말 울컥거려도 너무 울컥거립니다. 그 이제 주행을 하다가 악셀에서 이제 발을 떼게 되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. 그러면 미션이 알아서 이 몸이 쏠리지 않게 부드럽게 이제 감속을 시켜주는데, 다른 차들은. 근데 이 차는 네, 몸이 이렇게 울컥거릴 정도로 툭툭툭 걸립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울컥거림이 운전자에게 이 정도로 전해질 정도라면 그
그 같이 타고 있는 동승자들에게는 정말 뭐 배 이상으로 어떤 불편함을 주거든요. 더 어이없는 것은 주차장을 나올 때나 어떤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그 분명히 나는 악셀을 확 전개하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갑자기 급가속이 됩니다. 이럴 때 이제 제 몸도 뒤로 가고 가족들의 몸도 뒤로 가고. 아니 요즘 나오는 차들의 트랜스미션은 정말 시프트 업되고 시프트 다운되는 것을 운전자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이제 부드럽게 업다운이 되는데 참 이 차의 미션은 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울컥거리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면 조금 덜합니다. 근데 무슨 여기가 뭐 서킷도 아니고 그렇게 막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을 부드럽게 공도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정말 그 혼자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차지만 정말 이 미션의 울컥거림 하나로 정말 차를 팔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네, 굉장히 좀 제가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만약에 제가 시승을 먼저 해봤다라면 아마 이 차를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. 혹시나 해서 이제 뭐 엔진이나 어떤 미션을 초기화를 하면은 조금 나을까 싶어서 이제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시켜가지고 한번 또 점검을 받았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전혀 문제 없다. 원래 좀 울컥거린다. 그리고 이 엔진이나 그 트랜스미션의 이제 소프트웨어도 가장 최신 버전이었고 결론은 이제 뭐 원래 이렇다는 것인데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지가 대략 한 3주 정도 됐는데 뭐 혼자 이렇게 타고 다닐 때는 사실 제가 좀 적응을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가족을 태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계속 그런 어떤 울컥거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차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. 그리고 이건 좀 자잘한 건데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게 조금 무겁습니다. 물론 뭐 핸들이 묵직하고 하면은 이제 스포츠 주행하거나 운전할 때는 재밌겠습니다만 이제 여성 입장에서 주차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할 때는 핸들이 무거워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죠. 요즘에 이제 독일 차들 보면은 그 각 모드별로 해서 핸들 감도가 다 달라지고 각각의 그 핸들 감도가 되게 괜찮잖아요. 굉장히 뭐 컴포트일 때는 굉장히 부드러웠다가 또 스포츠일 때는 되게 묵직해지고 뭐 이런 기능이 이제 이 제규어 E-페이스에는 없습니다. 뭐 그 드라이빙 모드가 있긴 한데 이런 스티어링 감도가 연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런 점은 좀 영국차가 고집을 버리고 좀 독일차를 좀 따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점은 그 패밀리카로서의 단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제규어 랜드로버는 뽑기가 잘 되지 않으면 그 AX 지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설이 있죠. 뭐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설이 아니라 저도 실제로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를 타시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이 된 것은 이제 사실이었어요.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과연 정말 얼마나 그 고장이 많이 날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작용을 해서 좀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. 디자인은 정말 너무너무 이쁘고 이 주행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200% 마음에 드는데 이 미션의 울컥거림 때문에 글쎄요 저희 집 주차장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E-페이스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고요. E-페이스를 가져오기 더 전에 그 저희 아버님 그 업무용으로 그 10년 된 W204 C클래스 디젤을 가져왔거든요. 다음 시간에는 그 W204 C클래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중고차를 구매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고를 좀 드려보자면은 그 W204 C클래스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차였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중고차 구매 방법은 뭐 거창한 것은 아니고
제가 알고 있는 약간 그 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